미 국무성은 오늘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 해결을 종료한 데 대해 역사적인 발표를 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라이스 국무성 대변인은 오늘 국무성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한국과 일본이 이 단계를 기반으로 양자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를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미국은 민감한 역사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양국 간 양자 협의가 종료되었다는 역사적인 발표를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일 양국이 역사적 해결을 내린 데 대해 아직까지 한일 간 역사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한국인이 많은 데 대해 이것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본 기자의 질문에는 이러한 역사 문제는 어렵고 복잡하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가감한 비전을 보여주고 있고 이 단계를 진행함으로써 용감한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본이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한국과 일본이 논의할 사항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김성한 안보실장이 긴급히 미국을 방문한 데 대해서는 그것은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보면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역사적 해결을 내린 데 대해 아직까지 한일 간 역사 해결에 동의하지 않는 한국인이 많습니다. 이것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우리는 우리의 두 동맹인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러한 역사 문제는 어렵습니다. 복잡합니다. 그것은 매우 복잡한데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모두 과감한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이 단계를 진행함으로써 용감한 리더십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은 이 두 나라의 동맹국입니다. 우리는 굳건합니다. 우리는 일본과 한국 모두와 굳건한 양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행정부 초창기부터 삼국 관계를 심화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저는 조금 전에 블링컨 장관과 그의 강요 일부인 약 25건의 삼국 관계 참여 등 이를 나타내는 몇 가지 지표에 대해 말했습니다. 서면 부장관과 성김 부장관 그리고 그 동료들이 직접 전화로 그리고 물론 바이든 대통령도 참여했던 지도자급 회담에 참여했습니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을 위해 양국이 공유하는 비전에 삼국 관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제기한 도전 과제에 대한 삼국 협력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특정 문제에 대해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보다 더 광범위합니다. 이들 국가는 우리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며 이러한 이해관계와 가치의 핵심에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에 대한 동일한 비전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오늘 발표한 전전을 매우 환영하며 미국은 계속해서 추가 조치를 취하는 이들 국가를 돕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일본이 정부가 아닌 피해자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미국이 대답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친애하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논의할 내용입니다. 그것이 이러한 질문에 적합한 포럼입니다. 김성한 한국 안보실장과 블링컨 장관이 오늘 회동을 합니다. 김성한 안보보좌관이 갑자기 방미한 이유는 무엇이며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눌 것입니까?
I don't know that it was a sudden visit. I think this 갑작스런 visit has been on 방문인지는 the books for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번 some time. Of course, 방문이 it 얼마 does 동안 come on a 목력에 historic 있었다고 day in the 생각합니다. context of 물론 our 한국과 relationship 일본과의 with the 관계라는 ROK, with 맥락에서 Japan 보면 as 역사적인 well. 날이기도 They'll 합니다. discuss a number of issues. They're going 그들은 여러 to 가지 discuss 문제를 how our 논의할 two countries 것입니다. can continue to 양국의 work 경제 together 안보와 collaboratively 경제적 to 번영을 support 보장하기 our 위해 partners 우크라이나의 in 파트너를 Ukraine, 지원하기 위해 to 어떻게 ensure 계속 협력할 our 수 있는지에 country's 대해 논의할 economic 것입니다. security and economic 물론 prosperity. 장관은 우리가 The Secretary, 대화해온 of course, 한국과 will 일본 간의 welcome the 발표를 announcement 환영할 between 것이며 the ROK and 북한의 Japan that 위협에 we've been 직면하여 확장 speaking 억제에 to, 대한 우리의 and he will 공약을 reinforce 광화할 our 것입니다. commitment to 오늘 extended 회의 deterrence in the 후에 face of the 추가 DPRK 세부 threat. 정보가 I do 있을 expect that we'll have 것으로 additional 기대하며 details 반드시 after the meeting today, 공유하겠습니다. and we'll be sure to share that. 그들은 반도체법에 대해서도 얘기할 것입니까? We'll have additional details 회의 후에 after 추가 세부 the 정보를 meeting. 공유하겠습니다. Actually, on 한일 간의 원만한 관계는 미국이 원하는 바였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 협력을 할 수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졸속적인 일본과의 합의는 자칫 한국에 대한 리스크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비록 동맹일지라도 당당한 외교가 필요합니다. 당당하고 떳떳할 때 상대가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일본과의 외교는 이제 시작입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은 당당한 권리입니다. 국무성에서 보이스 오브 워싱턴 제니박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원진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웰컴 to see you. 오늘은 반갑습니다. 예, 여러 가지 일본 한일 관계 문제를 오늘 좀 짚어볼게요. 일본이 강제징용 보상에 대해서 무슨 유학생한테 돈을 주겠다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오늘 한국 정부가 발표를 하는데요. 네. 이제 그 징용 배상 부분에 대해서 기금 마련을 해서 네. 그 기금을 이제 1965년도에 한일 협정할 때 우리가 받았던 그 돈의 혜택을 입은 포스코를 비롯한 몇 기업에서 이제 돈을 좀 기금 받아서 그 돈으로 제3자 배상, 소위 한국 기업에 의해서 제3자 배상을 하겠다 이런 거고, 야당이나 좌파 쪽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또 많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은 양국 간의 또 국가와 국가 간의 협정은 또 조약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켜야 되는 거고, 우리 공화당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지소미아 협정 파기하고 지소미아 선언을 파기하고 죽창가를 부르고 이럴 때도 그 박정희 대통령께서 했던 1965년 한일 협정의 내용은 지켜야 된다. 네. 그것이 역사의 일본의 역사에 대한민국에 대한 침략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역사를 잊으면 안 되지만은 또 한편으로 봐서 국가 간의 협정을 이런 식으로 정권마다 좌파 정권이 들어오면 바꾸고 이런 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그야말로 그 한일 관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그런 장본인이지 않습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배상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이 문제를 강제징용에 대한 배보상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일본하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으면서 미국과 일본이 너무 급속도로 가까워지고 한반도에 있어서도 우리가 고립되는 그러한 상황이 외교적 고립이 오는 그런 입장에서는 일본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한미일 삼국 연대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 국무성에 제가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그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또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미국의 입장을 물었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제가 쓰는 글에도 읽어보십시오. 한국과 일본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또 이제 생산적으로 해결을 잘 해 나가서
한미일 삼각관계가 더 원만하게 진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한국과 일본이 해결할 문제를 미국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특히 역사 문제는요. 당사자끼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워낙 일본이 잘못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가까워지는 건 좋는데 확실하게 잘 짚고 넘어가면서 해야지 이게 섣불리 했다가는 마치 일본에 말려 들어간 것 같아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그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지금 왔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했는데 그 왜 왔는지 갑자기 모르겠지만은 뭐 한일 문제를 뭐 미국에 좀 조언을 구했는데 미국이 아까 전에 말했듯이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해야 될 문제가 있고 삼국이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조언들이 있겠죠. 뭐 대통령 방미도 있고 이래서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일본에게 그렇게 만만하게 쉽게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지금 문제는 김성환 외교안보실장이 방문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공격 문제, 안보 문제. 또 이제 뭐 안보실장이니까 안보 문제에 대해서 가장 관심 있겠죠. 두 번째는 이번에 그 제3자 그 강제징용에 대한 제3자 배보상 문제, 또 하나는 지금 그 미국하고 이루고 있는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지속적인 훈련에 대한 대비, 또 한반도에 있어서의 한국의 어떤 그 목소리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런 시점에서 방문을 했고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좌파 정권하고의 차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전달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뭐 김성환 안보실장이 방문한 시기는 적절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를 지금 평화협상 중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에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정직하지 못한 중국이 협상 중재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협상 중재 넘버원에 뭐냐면 주권 국가를 인정해라고 하는데 아니 북한하고 북한은 맨날 그 쏘아대는데도 자기네들은 안보리에서도 주권 국가로 훼손을 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속아웃을 짓이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볼 때. 그래서 아주 격하하더라고, 중국의 중재성을요. 왜냐면은 이 지금 평화협정 문제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지금 미 하원에서 이틀 지난주에 한반도 또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문제로 또 들고 나와서 또 발의를 했어요, 이 인간들이. 그래서 이게 지금 잊을만 하면 이 인간들이 이걸 들고 나오는데 셔먼 의원이라고 이게 과연 이게 통과가 될 것이냐? No way.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하원이 공화당이 다 장악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발의는 했겠지만 그게 무사하게 통과는 안 될 것이다. 또 흐지부지 하다가 또 지난번처럼 그냥 없어질 것인데 그래도 어쨌든 이 말을 들고 나왔다는 자체가 별로 반갑지 않는 소식이 아닙니까? 이제 그 하원 의원이 중국 정권이 바뀌고 실질적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북한에 대한 굴종적 외교, 반미, 친중 행정, 이 지금 가짜 평화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을 좀 하고, 지금 뭐 평화협정 얘기나 이런 얘기를 한다고 종전선언을 한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가 받아들일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냥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밖에 안 되지 않느냐. 미국에서도 그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이 있는 반면에 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의원도 많지 않습니까? 또 한국 정부의 지금 그 상황들을 미국 의원들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요. 모든 의원들이 지금은 오히려 더, 대북 제재를 왜 타이트하게 안 하느냐고, 오히려 지금 그냥, 바이든 행정부가 깨어라다면서 좋아되는데, 뜬금없이 또 이런 의원이 나온 것은,
이 문재인 정부 때 그냥 얼마나 돈을 갖다 붙여놨으면은 외교하는 데다가 이런 패단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 미국에다 안민석 닮은 의원들이 좀 있는가 보죠. 엄청 있습니다, 고여도. 그래가지고 여기도 골치 아픈 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중국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이제 평화협정 중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국이 지금 양회 전국 인민대표자회의하고 정치협상회의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3월 5일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양회의 핵심 내용은 아무튼 중국 경제가 작년보다도 경제 성장률을 낮게 잡아서 5%로 또 네, 하나는 이제 시진핑 이제 1인 이제 독재 체제를 공고히 하는 인사 정책을 다 발표를 하고 리커창도 이번에 물러나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중국 내에 많은 지금 문제점들이 이제 코로나 문제 때문에 경제 통제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이 이 공급망에 있어서의 직격탄을 중국이 맞고 있는 거예요. 또 그렇죠. 거기다가 미국의 경제 압박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영향이 있기 때문에 중국 국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조금 이렇게 이 평화협정, 국제적인 평화협정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것도 있고요. 중국이야 평화협정 제안해가지고 뭐 러시아도 안 받을 거고 러시아는 미국이 제이민스크 조약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미국도 참여 안 했는 그러한 제이민스크 조약을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도 안 받을 거고 미국도 안 받는 그러한 또 러시아 푸틴도 받지 않는 그러한 평화협정 제안은 중국의 국내 상하고 이게 연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이제 또 자기들은 평화협정이 되든 안 되든 자기들은 미국하고 러시아 실제로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고 있지만 우방과 러시아 전체 전면전을 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중국은 그러한 입장보다는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다 이런 선전이 필요한 거죠. 이제 저 좀 전에 내가 유튜브에 올렸는데요. 국무성 대변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질문에. 중국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과장해가지고, 정직한 중개인처럼 가장을 해서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야비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말과 그게 이제 중국의 노림수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 그게 꼬집어서 중국의 노림수라고. 예. 꼬집어서 얘기하는데 말과 행동을 같지 않는 중국, 부정직한 중국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행동도 대해서 믿지 않겠다라고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 아마 우리가 대표님하고 얘기했듯이 일본만 지금 칭찬을 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근데 그 다음날 제가 목요일 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이제 그 국가안보회의, 그 아주 정통한 국가안보 클럽이 그 조정관하고 특별 했는데 마치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만은 한국의 무기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탄약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도 또 무기를 요청한다. 그러면 이 무기 지원을 미국은 원하느냐, 한국에 해줄 것을. 그러니까는 이거 각 나라의 주권이라 이거야. 나라가 알아서 해라 이거야. 그렇지만은 지금까지 한국은 참 잘했다. 많은 것을 도와줬다. 그리고 너무 감사드린다. 그걸 두 번이나 하더라고. Very thankful, graceful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감사하는 말을 공식적으로 들었지 않습니까? 외교부 주미대사나 외교부 라인들이 못하는 것을 우리 우리 기자님이 다 해주시니까 정말 우리 공화당 대표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일본보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우리가 더 많은 지원을 하면서 네. 미국이 일본만 칭찬하는 그것도 잘못된 건데 그거를 바로잡아 주신 이채리 기자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VOA에 있어도 제가 질문한 거 그대로 또 보도를 하더라고요. 고맙게. 그래가지고 VOA하고 저하고 지금 완전히 그냥 짝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이따 그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은 바빠가지고 안 올렸는데 글만 썼는데
이따 올리면은 이 오늘 인터뷰 그 앞에 아마 그걸 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딱 맞아떨어요.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예. 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제 예, 예. 공식적인 입장을 받아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모니터링하고, 아니, 자기 나라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외무부가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외교관들이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제 미흡하다는 것이죠, 저희는. 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질문은 한국 문제로 들어가서. 뭐, 이재명이는 이제 언급하기도 싫고요. 최근 3.1절 그걸 보니까, 비디오를 보니까, 우리 뭐, 박근혜 대통령님, 여동생? 박근영 씨가 나와서, 피치하더라고요. 상당히 반갑는데, 그것이 곧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이 못 나온 대신에, 어쨌든 박건영 이사장이 나와서 핵심 내용은 3.1절에 대한 일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거는 아버지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셨던 1965년 한일 접종 부분도 존중해야 된다. 뭐 이런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말씀을 잘 하신 거다 이래 보고요. 단지 이제 아쉬웠던 것은 어떤 본인이 그러시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좀 있었는데 말을 잘 못했다. 우리 공화당하고 우리 저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한 입장을 표명을 해주셨는데,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뭐 외부인 접촉을 전혀 안 하시는 입장에서 박근영 이사장께서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뭐 그날 또 3.1절 집회가 우리 공화당이 대규모 인원이 왔고 저희들이 이제 행진할 때도 그 종로 상가 갔는데 이제 이 한국은행 신세계를 후미가 이제 지내오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언론 방송이 뭐 정광훈 목사 쪽이나 실지 우리는 그냥 자꾸 외면하잖아요. 왜? 우리 그렇죠. 공화당이 살아난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진실이 살아나는 거고 그렇죠. 그 불법 탄핵이 잘못됐다는 탄핵 무효의 민심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그 그렇죠. 탄핵 당시에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기각을 외쳤던 5분의 죽음을 묻어버린 그 불의가 저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의 언론 방송이 정의를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저는 그래 보고 있고요. 또 그 당시에 지식인들은 외면했잖아요. 그렇죠. 침묵하고 언론 방송들은 불의를 저지르는 언론 보도 하나 하죠. 사람이 5명이 죽었는데 언론 보도 하나 하지 않는 사람들. 그렇죠. 또 정치꾼들은 그들이 배신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완전히 치욕의 역사로 만들어버린 그러한 배신의 정치. 이것이 지금 2017년부터 해서 6년이 지났지만은 아직도 그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고 그럼요. 또 그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미국이 만약에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태극기만 들었는데 5사람이 공권력에 의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언론이나 방송들이 정말 정의롭고 정론 집필할 수 있는 그다음에 거짓이 아니라 진실의 편에서는 그러한 언론 방송이 보고 싶고요. 또 이 한국 지식인들의 비겁함, 굴종적 행태, 기회주의적 행태를 언제 벗어날 거냐. 또 정치꾼들이 아직도 윤석열 정부의 많은 사람들이 탄핵에 앞장서면서 자유우파 국민을 배신하고 정당한 대통령을 우리의 세력들이 몰아내면서 정권을 공산 사회주의들한테 넘겼는 그러한 역사의 사실들을 우리가 어떻게 용서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3월 10일이 평일이라서 3월 11일 날 우리 헌법재판소 앞에서 12시에 그 문재인 2017년 3월 10일 날 돌아가신 5분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퇴진 투쟁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무효 투쟁을 하면서 돌아가셨던 5분 이래 가지고 합동
추모제를 3월 11일 날 1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이 밝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거짓 탄핵이 밝혀지면서 진정한 박근혜 대통령 명예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박근영 씨가 나와서, 그래도 조은진 대표님을 또 인정을 하고, 이제 했는데,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지금까지 뭐 했는지 모르지만은, 진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실수 없이 그렇게 투신하셨지 않습니까? 혼신을 다해서.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또 혼신을 다해서 했고요. 이런 것들 상황을 그 사람들이 소위 사람이라면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다 알게 된다고요. 진실은 때가 되면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상당히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조은진 대표 우리 공화당을 협조하면서 그 이제 진실하게 지금 명예회복을 돼야지만이 차후 대통령으로서의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이재명이는 자기들이 잘못한 건 전부 정치적 탄압이라고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 정치적 탄압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이 패거리들을 보면은 모든 것이 내로남불이야. 지그가 하면은 다 옳은 거고 남이 한 거는 다 죄인이고 다 되는데 난 도대체 한국이 원래 좌파들의 성향이 그렇습니다. 좌파들은 자기들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네, 그냥 그 소위 우파들을 몰이하잖아요. 몰이하는데 뭐 그 대표적인 게 뭐 그 친일 몰이 혹은 또 이 소위 그 보수 보수몰이 뭐 이런 몰이들을 하는데 뭐 대한민국 국민의 대부분은 이재명 지금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실질적으로 범죄 행위가 의혹이 아니라 실질적인 범죄 행위가 많이 있다 이렇게 국민들이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버티기가 총선이 아니, 가까울수록 버티기가 힘들다. 왜냐하면은 당에서 개딸들에 의해 가지고 그 당에서는 지킬 줄 몰라도 민심을 위반되면은 민심은 그렇게 잡지를 못한다. 그래서 저는 뭐 이재명 대표보다는 오히려 포스터 이재명이 어떻게 나오고 또 국민의힘이 어떠한 그 민생 정치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지만 그러한 민생 정치나 그러한 개혁 과제들을 실천해 가느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잠시는 숨을 수 있어도 영원히 숨지는 못할 거예요. 여기 이제 변호사들, 법조계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는데 이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아니 어찌하여 한국은 그런 범죄자들이 뭐 당 대표고 이러니까는 한국이 완전 후진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I don't know. 어, 한마디로 부끄럽습니다. 제가 우리 제니박 기자하고 오래전부터 얘기했던 대통령께서 좀 건강이 나아지시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네, 외부 인사들을 만나는 시점이 되면은 CNN이나 팍스 뉴스하고 단독 인터뷰를 통해서 이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가 이제 인권의 문제로 우리가 그렇죠. 나름대로 이제 봐야 된다. 인권 음, 탄압의 문제가 상당히 짙었고 불법 거짓 탄핵이고 또 이제 헌재나 형사재판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도 상당히 심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께서 물론 뭐 국내 언론도 만나겠지만은 지난번에 우리 제니박 기자하고 협의했던 대로 언론했던 대로 그 CNN이나 팍스 뉴스가 직접 한국에 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출만 하십시오. We can wait. 언제라도 오실 준비는 다 돼가 있잖아요, 그죠? 예, 예, 예. 자, 오늘은 참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 빨리 회복하셔가지고 정의를 찾아야죠. 진실을 덮어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성격에 진실을 가리고 있는 거는 우리 용서를 못합니다. 우리 성격에요. 그리고 하나 물어봅시다. 맞습니다. 개딸이라는 게 무슨 예. 뜻인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는. 그 이재명을 지지하는 강성 네, 팬덤 그룹인데 예. 이재명이 명칭을 줬죠. 개딸, 음, 개혁의 딸들, 아, 용자, 용기 있는 아들, 뭐 이래가지고 개딸 용자들 때문에 이재명이 잠시 좋았지만은 개딸들 때문에 이재명이 곤혹스러워질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저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 단어들을 제가 외우기가 상당히 힘들더라고. 뭐 어이가 그거 왜 거기서 무슨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제 하나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어느 지금 보면은 이 팬덤 정치, 특히 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고 있는 강성 팬덤의 개딸들의 모습은 반지성적, 그다음 논리도 없고 합리성도 잘 없어요. 그런데 민주당의 이재명뿐만 아니라 강성 민주당의 의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한국의 양당 정치가 빨리 없어져야 돼요. 왜 양당만 딱 나와가지고 저끼리 맨날 싸움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다수당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정의당도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 공화당은 왜 추천을 안 해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골고루 보이스를 이제 목소리도 같이 내야 되고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충청도 갔는데 민심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충청도는 좀 괜찮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또. 자, 오늘 여기까지 벌써 30분이 됐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